지금 주식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도 많고 경험도 많은 한 분의 말씀을 끝으로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살기 미사일TV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비관적인 뉴스 기사들을 보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스스로를 좀먹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 다시 말룸런을 때려주는 바람에 시장에는 5만 가지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나온 기사들을 조금씩 살펴볼까요? 기사 제목은 미국 경기 침체 시작, 10월 생산활동 2년 반 만에 최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까요? 무려 하버드대 경제학 석좌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답니다. 미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까요? 파월의 경기 침체 경고 후 바로 인력 구조 조정 시작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초인플레이션, 한 번도 경험 못한 위기가 온다. 영국의 경우는요, 10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영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는데 이게 1989년 이후로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것들만 보면 핵전쟁만 안 났을 뿐이지 세상이 다 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를 만드는 유튜버들의 전신과도 같은 직업이 무엇일까요? 기자들입니다. 유튜버들은 영상을 만들죠. 그리고 기자들은 기사를 씁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은 뭘 만드나요? 해당 영상에 대한 제목을 붙이고 썸네일을 만듭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사에 대한 제목을 만들죠. 두 직군 모두 제목에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하는 핵심 내용을 씁니다. 자, 여러분들, 제목과 썸네일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가장 효과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할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시청자들이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어야 하고 더 효과적인 것은 그 내용이 자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상과 글을 클릭하게 만들죠. 영상을 보고 나중에 낚시였네, 제목만 자극적이고 내용도 없네, 이렇게 욕을 할지언정 어쨌든 내 영상을 보게 만드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독자를 또 많이 늘릴 수 있고 조회수도 늘릴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들의 제목들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10월 생산활동 2년 반 만에 최저라는 제목을 10월 생산활동 저하. 두 번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아닌 그냥 경제학 교수 혹은 케네스 로고프 교수. 다음 기사를 한번 볼까요? 한 번도 경험 못한 위기가 온다. 최악의 비관론 등장을, 초인플레이션이 온다. 비관론 등장. 제목 하나 바뀌니까 딱 봐도 관심이 안 가시죠? 유튜버나 신문, 뉴스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최대한 자극적인 기사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온갖 수식어를 다 갖다 붙입니다. 그로 인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기사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주식 시장이나 경제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기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기사들은요, 오래전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가까운 과거인 5개월 전만 보셔도 어떻습니까? 50년 만에 최악의 성적, 미 증시 더 떨어진다 vs 저점 매수 기회. 50년 만에 최저점이라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래도 이때부터 더 떨어지긴 했으니까 기사 내용은 그래도 맞지 않았나 싶죠? 그러면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2018년도 뉴스를 한번 보자면 2018년 11월 26일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심각하게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입니다. 아주 118년 만에 닥친 재테크 최악의 해라고 하죠. 애초에 이런 식의 몇 년, 몇십 년 만에 하락, 경기 침체,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기사 내용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118년 만에 닥친 재테크 최악의 해였으면 벌써 세계 경제는 망하고도 남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8년 11월 26일에 나온 이 기사를 차트에서 보시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겁먹고 보유했던 주식들을 일부라도 매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의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사가 나온 이후 2022년 초부터 지금까지 나스닥이 30% 이상 하락한 현재를 보시면 답이 보입니다. 상승과 하락 그리고 폭락장마저 경험했던 나스닥 차트는 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40% 이상의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같은 해인 2018년 7월 달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짐 로저스라는 로저스 홀딩스 회장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이 증가했고
금리 인상을 기조로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말은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사화되는 이유는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위기가 왔었고 이 세상이 망했나요? 가장 가까운 미래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지만 이게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위기였나요? 2020년 코로나 때요. 물론 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것을 이겨냈죠. 물론 그로 인해서 지금 다시 하락장이 왔고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죽을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단기적인 예측만 하는 비관론 따위는 무시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주식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도 많고 경험도 많은 한 분의 말씀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